안녕하세요. 사실과의견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제주도에 와이프랑 좀 놀러 가서 랩탑을 안 들고 가서 방송을 좀 못했어요. 근데 또 돌아와가지고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목이 부어서 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정도에는 한번 올려서 이번 주 매매에 대해서 좀 공유를 좀 드리고자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17일 토요일입니다. 우선 시황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국면에서 장기 국채 올라온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요즘 뭐 아시다시피 소매 판매도 그렇고 산업 생산도 그렇게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장기 채권 쪽으로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쪽으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주식은 뭐 아시다시피 4,100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S&P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요 음봉 4개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에 발생된 요 음봉 4개가. 첫 번째 음봉, 이게 CPI 발표된 날이에요. 아시다시피 CPI 되게 좋게 발표되면서 이날 발표되고 제가 잠들기 전까지 나스닥이 4%, S&P가 3% 정도 급등한 상태로 잠들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예, 나스닥은 1%, S&P는 0.5%인가에 가서 다 반납하고 끝났더라고요, 화요일에. 그래서 이 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상승분을 다 반납했던 이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요 세 번째 음봉인 요날 목요일에 FOMC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 금요일은 선물 만기 옵션일 내만여의 날로 돼가지고 또 변동성 생기면서 마이너스 1% 기록하고 장이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요 CPI가 발표됐던 날도 결국에는 3% 급등을 해서 나왔던 고점도 4,100선에서 밀려서 다시 쭉쭉쭉 내려온 거예요. 에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했던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과매도 과매수가 계속 어, 발라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우선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다 올라왔죠. 경기 침체 우려 나오면서 장기채 쪽으로 수급이 쏠렸고 금리 빠지면서 가격이 올라간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에 듀레이션 18년짜리여서 1% 빠지면은 18%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채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 8년짜리여서 1% 빠지면 8%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4.6%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니까 3.4%인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된 퍼센트로 올라온 거고 한 11% 정도 되네요. 근데 제가 미국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한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지금 이 매도 차익을 발생시키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걸 그냥 예금으로 들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장기채 지금 들고 있는 거를.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냐면 이게 3.4%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급하게 금리가 빠질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매도 차익을 보고 예금으로 돌릴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근데 이거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딱히 뭐 운용할 그게 없어서 이건 심지어 월배당이죠. 월배당이니까 그냥 월배당 받는 걸로 해서 그냥 쭉 받으세요. 한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연말 배당 기준일로 정해서 그날 들고 있던 사람들 기준으로 분배금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건 월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TLT는 그냥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에 윗줄 같은 경우에는 저번 12월 12일에 썼던 차트들 들고 온 거고 이거는 오늘 기준으로 아래쪽은 오늘 기준으로 된 거 쭉 들고 온 겁니다. 우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4,930이었는데 오늘 3,840으로 한 주 동안 쭉 빠지기 시작해서 1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밀린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번 CPI 때 상승했던 부분도 4,100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4,100선 딱 맞고 내려오면서 음봉 4개 그게 이제 반영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WTI 같은 경우도 제가 65 정도 가면 여러분한테 원유 사자고 뭔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예, 아니나 다를까? 이게 77불까지인가 상승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상승했다가 이게 뭐야, 금요일 기준으로 1.6% 다시 1.6 다시 밀리면서 지금 75불 정도로 유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유로 스톡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연초에 대비해가지고 다 회복했다고. 석 달 만에 한 30% 정도 땡기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폭등을 보여줬어요. 유로스톡스가. 근데 사실 펀더멘털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개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과매수 구간이다. 너무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바로 1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다시 밀리고 있는 구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조정이 보였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 가장 취약했던 중소형주 위주로 2000개를 모아놓은 러셀 2000은 진작부터 조정을 받아서 예, 요번 주에 뭐 딱히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진 않았어요. 1791에서 67로. 예, 그냥 기존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S&P 500 빅스 지수. 요거는 하락하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 배팅이 많아지면은. 이게 미국 그 S&P 기준 옵션가 가지고 요게 빅스 지수가 산정이 되는데 정확히는 어떤 로직으로 산정이 되는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모르겠어요. 안만 찾아도 이게 안 나와. 사실 그 여기 보시면 제가 4월에 인버스 가지고 한번 크게 발라먹었죠. 나스닥 인버스 가지고. 그때 이게 쭉 상승했다가 30면 넘어가면서 아, 이제 정리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온 거고 리스크 이 뭐야 과매수 프리미엄 쭉 해소시킨 거고 다시 한번 20면 내려왔을 때 이때 다시 들어가죠. 제가 올해 중순에 인버스 다시 들어가서 2, 30% 수익을 내고 다시 여기서 또 정리를 해서 최근에 있었던 요 베어 상승 이 베어 랠리를 쭉 이제 하면서 이제 내려온 건데 이건 제가 단톡방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어요. 빅스가 생각지도 못하게 벌써 20부근 가까이 내려와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20부근에서 나스닥 인버스 쳤을 때 꽤 많은 수익이 났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부터 지금 쭉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 전환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200일선 맞고 S&P 쭉 내려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빅스만 봐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니까 하락할 쪽이 훨씬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매매가 조금 잦았어요. 잦았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이닉스 한번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그다음에 FOMC 때 상방 베팅했다가 이렇게 손실 났고요. 그래서 그거 다음날 아침 장 열리자마자 인버스 쪽으로 스위칭해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 나고 손실 나고 수익 나고 이렇게 총 세 번의 예, 매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엔 그래도 좀 마누라랑 같이 제주도에서 계속 그냥 좀 장중에 계속해서 확인할 시간이 많아서 이 매매가 조금 잦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거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환율이에요. 환율 1300 기준으로 급하게 내려오면은 주식에는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1300선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를 1300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 이게 막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막 급하게 내려갔다가 급등했다가 급하게 내려왔다가 보면 뭐 20원, 10원 움직이는 게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시장이 저번 주에 그렇게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그래서 이 환율이 평가 제가 생각하는 밸류보다 평가 절하된 상황, 절상된 상황, 그때마다 움직이는 이제 행동을 보인 거고요. 원화가 너무 급등했었어요. 뭐 1320원까지 올라와.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환차익 노리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LG엔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 상황을 계속 보는 게 요번 주에 제가 계속했던 매매 스타일이었어요. 두 번째, 선물. 이게 연말마다 발생되는 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괴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배당 딱 정해지는 그게 다 12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 이 연말로 오면 어떤 플레이가 있냐면은 선물을 매도로 잡고 현물을 매수로 잡으면은 요 사이 갭, 요걸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요걸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배당락이 발생되기 때문에.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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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물에서 이론 베이시스, 실제 베이시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론 베이시스보다 훨씬 네,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요 이론 베이시스랑 실제 베이시스랑 내가 생각하는 베이시스랑 그 세 개를 가지고 향후 주가에 대해서 밀리겠다, 올리겠다 요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대형주들 세 개밖에 없어요. LG 엔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세 개의 이 계좌 창구 중에서 어느 증권사가 얼마나 프로그램 돌려서 매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도 보시면 마지 막판에 40만 주 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랑 CLSA 쪽에서 금요일 하루 진종일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하루 종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선물과 현물의 요 베이시스, 그 다음에 이론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베이시스, 요 세 개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이 환율,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중에 어느 창구로 얼마나 매수가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얼마나 돌고 있는지, 크게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번 주에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하이닉스는 제가 이 82,900원에 들어가서 총 정리를 한 게 82,600원에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가 FOMC 상방 배팅. 요거 정리하고 나서 FOMC 상방 쪽에다가 배팅을 해서 손실이 났죠. 하월도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고 점도표도 매파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재빨리 아침 장 열리자마자 곧버스로 스위칭해서 예, 금요일 이 정리할 때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한 상태로 됐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번 투자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하도 자꾸 뭐 리딩이니 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닉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89,000원에 들어갔는데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정리를 했어요. 이게 82,600원까지 올라갔어요. 갑자기 다이와 증권 창구로 해서 이게 10몇만 주가가 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82,600 뜬 거 보고 정리하고 하이닉스를 투자를 끝냈습니다. 이 전에 들어갔던 이유도 환율이 갑자기 너무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절하가 됐다고 생각돼서 원화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FX 시장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원화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주식을 사러 들어와요. 달러를 들고 바꿔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원화 트레이딩을 FX 이 시장 자체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환율을 보고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엔솔이 생기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탔던 이 날도 이거 환율 보니까 환차익 때문에라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겠구나 싶어서 그 날도 이게 JP모건이랑 JP모건에서 아마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이거 89,000원에 들어갔고 다음날 그 뭐야 다이와 증권 쪽에서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벌써 제가 못 간 게 아직 안 나가지고 이렇게 다이와 증권 쪽에서 10몇만 주가 한 방에 들어오면서 예, 정리를 했어요. 이게 한 방에 들어오면서 호가를 몇 개를 땡겨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기회 줄 때 그냥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뭐 시드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2%만 정리를 해도 수익이 꽤 괜찮아요. 두 번째, FOMC에 상방 배팅을 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상방 배팅을 했는지가. 보시면 가장 중요했던 원인은 화요일에 있었던 CPI 발표예요. CPI가 두 달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파월이 일단 첫 번째 데이터 디펜던시 한다 그랬는데 데이터가 두 달 연속으로 좋게 나왔어. 두 번째 화요일에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황부황하지 않고 이걸 다 반납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어요. 3%포인트 가까이를 반납을 하고 마감이 됐어요. 차라리 이게 쭉 오른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면 그냥 3% 4% 오른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면 인버스 찍자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호스란히 반납을 하고 FOMC를 일단 관망하게 됐어요. 시장이. 그래서 사실 파월이 이게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러 가는데 또 부황부황하지 않고 예전에는 설마 때리겠어 이랬다면은 화요일에 보여줬던 시장의 행동은 일단 아버지가 저 몽둥이 가지러 가니까 맞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좀 정리하자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파월한테도 좋은 시그널을 보여줬고 시장이 굴복한 걸 한번 보여줬죠 화요일에. 그리고 CPI도 뭐 데이터는 일단 두 분기 그러니까 두 달 연속으로는 좋게 발표가 됐잖아요.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확실히 돌아선 거는 보여주고 있고 주택 가격도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도 괜찮았고 화요일에 보여줬던 시장의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파월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요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기대값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높았어요, 이거는. 만약에 비둘기로 했을 때 상승하는 게 한 4배 정도 된다고 치면은 만약에 매파적으로 발언해가지고 빠질 부분이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차피 저는 투자라는 건 다 기대값이라고 생각돼요. 내가 1%포인트라도 확률이 유리할 때 들어가는 거. 만약에 홀짝이라고 하면 홀일 확률 2분의 1, 짝일 확률 2분의 1. 근데 내가 만약에 맞췄을 때는 그러니까 맞췄을 때는 2배. 틀렸을 때는 0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대값이 1이에요, 1. 맞추면 2배. 틀리면 0이니까. 이때는 기대값이 1인데 만약에 네가 맞추면 4배를 주고 틀리면 그냥 2분의 1 정도. 이러면은 배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건 무조건 해야죠.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인데 내가 맞추면 얻는 게 훨씬 높잖아요. 이런 기대값이 훨씬 높은 거예요. 저는 화요일에 보여줬던 이 폭등, 이 어마어마한 3%포인트의 모멘트가 만약에 FOMC에서 점도표라던가 파월이 하는 말 중에 비둘기적인 발언이 있다고 치면 그때 나올 상승 모멘텀은 3, 4%는 그냥 무난히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근데 하락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매파로 나와서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손실되는 부분은 이미 화요일에 보여줬던 요 하락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날 부분은 리스크는 훨씬 적고 내가 이익 볼 부분은 훨씬 많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기대값을 보고 파월의 비둘기 발언이라던가 이 점도표의 비둘기 발언 요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컸던 거는 기대값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나한테 유리했다. 상방 배팅하는 게.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다시 저한테 배팅하라고 해도 이거는 변함없이 이렇게 배팅할 거예요. 상방에다가. 이거 만약에 비둘기적인 거 단 한 개라도 나왔으면은 몇 퍼센트 먹었겠어요. 그다음 하락은 또 이거 보시면은 그렇게 손실 많이 나진 않았어요. 레버리지인데도 불구하고 1.6% 손실 보고 정리가 된 거니까. 이날 나스닥도 그냥 마이너스 1%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매파로 발언하고 그렇게 점도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대값에 있어서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된 건 맞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심지어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정도 모멘텀이면 훨씬 많이 빠져야 되는데 다행 기회를 줬어요, 아침에. 그래서 레버리지 정리하고 바로 고퍼스를 스위칭해서 금요일에는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진짜 저번 주는 되게 이벤트도 많았고 죄송합니다. 제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시 화요일에 있었던 요 시장이 상승분을 다 반납했던 요 일이랑 FOMC 아주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확실히 좀 기대값이 높은 쪽으로 움직였던 게 잘 먹혀 들어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매매하는 거 지금 환율과 선물 베이시스 그다음에 이 주요 상위 종목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엔솔은 또 이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가지고 만지작거리는데 지금 요번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가지고 만지작거린 것 같고 이번 주 초에는 하이닉스 가지고 만지작거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도로 따라다니는 거 좀 주요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좀 나이스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긴 해요. 이건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괜찮은 투자법이라고 하면. 그래서 FOMC 투자, 상방 배팅 했던 거는 뭐 이런 이런 사유를 했었고, 예, 다음날 바로 고퍼스로 돌려서 이렇게 먹었고. 근데 지금은 다른 데 또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투자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공유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시다시피 수익이 좀, 좀 많이 났죠? 한 2주? 근 2주 동안에 진짜 많이 났어요. 이 단타로, 단타? 스윙으로 돌아다녔죠. 그래도 다 하루 이상씩은 다 들고 있었으니까. 이게 시드가 커져서 그런지 수익이 굉장히 잘 붙어요. 근데 또 그만큼 투자 운신의 폭은 되게 좁아요. 이젠 나스닥에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막 4%, 5% 이렇게 변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예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뭐 분할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시드가 커진 게 이게 양날의 검이어서 조금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저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그래서 그냥 다시 이거 일부를 예금으로 넣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반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신규로 뭔가 시행사가 건설사가 건물을 올릴 수가 없죠, 그냥 아예 없어요. PF 대출도 안 돼. 뭐 CP 발행도 안 돼. CP 금리 뭐 지금 완전 폭등해 있는 상태죠. 코피스 금리 4%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말도 안 되고 브릿지로는 아예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부동산 이 공급량이 지금 이제 건물을 뭐 분양 되고 있는 막 그런 부분들은 몇 년 전에, 1년 전이나 막 2년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건물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틀어막힌 상황 금리는 높고 수요자는 없고 부동산 가격은 빠지고 원자재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지금 건설을 안 하고 있는 이게 분명히 1년, 2년 뒤부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되게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부동산 공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고민만 하고 있고 부동산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문 스터디. 저는 다 제가 직접 해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저는 제가 직접 가공을 합니다. 정보라는 거는 누가 뭐래도 손 타면 탈수록 가공을 하면 할수록 팩트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저는 다른 유튜버들 걸 보지 않아요. 제가 진짜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뭐 애널리스트나 대학 교수님을 제외하고 그냥 저처럼 일개 유튜버들의 방송을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부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왜 안 보냐면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가공이 되면 사실과 의견에서 저는 그들의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뻔하잖아. 20년도에 상승장에 본인이 종목 잘 골라가지고 한 것처럼 막 유튜브 했던 사람들 많죠. 지금 다 망했죠. 그 사람들. 아니면 또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겠지. 뭐 장기 투자가 어쩌고 뭐 워린 버핏이 어쩌고 자산을 우상향만 하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아니고 장이 좋아서 올랐던 건데 본인 실력인 마냥 유튜브 했던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면 다 장기 투자 얘기밖에 안 해요. 뭐 마음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네 뭐 이렇게 달콤한 말만 하면서 그냥 구독자 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들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건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시장 보는 인사이트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정보를 취득해서 최대한 저는 여러분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시죠? 뭐 CPI에 관련된 뭐 종목들, 뭐 일반 가스, 시중 가스 보는 방법, 뭐 중고차 보는 방법, 케이스 실러 부동산 지수 보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드리잖아요. 한국은행 들어가면 좋은 양질의 보고서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중에 누가 뭐래도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경제, 금융,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행동은 신문 구독입니다. 근데 신문도 보는 방법이 다 있어요.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도 다 있고, 걸러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뭐 속독도 있을 거고, 숫자들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신문 보는 방법과 관련된 영상 올릴 거예요.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하라고만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을, 뭐 매일매일 신문을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스터디를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20명씩 3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선정 방법이라던가 뭐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커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지. 근데 이 신문 이거 하는 거는 하루라도 빼먹으면, 이건 신문 보는 루틴 만들기예요. 하루 일상 속에 30분짜리 신문을 보는 거를 루틴으로 껴넣는 작업을 할 건데, 중간에 하루라도 안 하면은 바로 강퇴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받고 할 거거든요, 월. 저 스터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아, 저도 받긴 뭐가 있긴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루라도 뭔가 안 하게 되면은 단 하루라도 빼먹으면 바로, 바로 환불 조치할 거예요. 그냥 돈 주고 나가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근데 일단 보는 방법에 대한 영상부터 올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잉.